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 때 했었던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프로젝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이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코딩을 잘하지도 못했고 웹 개발이고 앱 개발이고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서 그렇고, 또 진짜 우연찮게 프로젝트가 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앱을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돈은 얼마나 벌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든 앱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아무거나를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앱이었어요. 노래 제목으로도 검색할 수 있었고, 가사로도 검색할 수 있었고, 가수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좋은 기능은 이제 멜론이나 아이튠즈나 빌보드나 같은 데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최신곡들 목록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장르별로 들을 수 있게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 힙합을 좋아한다, 요새 쇼미더머니 하니까, 그러면은 멜론에서 힙합 차트를 그대로 따와서 힙합 최신 인기 노래들을 쭉 틀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이제 그때랑 군대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저 때만 해도 전자기기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일체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전자기기 같은 걸 못 들고 가니까 음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군대 안에서 유일하게 허용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사이버 정보방이라 그래가지고 PC방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음악을 들으려면은 아이튠즈나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정보방, 그러니까 PC방에서는 프로그램을 새로 깐다거나 이런 게 이제 허용이 안 됐었고 되게 제한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음악 스트리밍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쓰던 판도라나 스파티파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해외 사이트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멜론 같은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잘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노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모두가 쓰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웃긴 동영상 보러 다니고 그 정도 수준이었지. 근데 이제 다른 사이트도 다 막혀있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도 막혀있고 이러니까 제가 마지막 방법으로 유튜브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검색을 하니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임창정 검색하면은 임창정 노래가 쭉 나오고, 듣고 싶은 노래 제목을 검색하면은 보통은 노래가 제일 위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운 거예요. 유튜브로 노래를 들을 수가 있구나. 유튜브가 이제 엄청나게 보편화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가 돼버렸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한테는 좀 획기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위 군인 동기들한테 알려주고, 유튜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음악을 마음껏 들었죠.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편리하지만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UX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하는 노래를 항상 검색해서 들어가서 또 동영상은 클릭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 재생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안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차트 노래를 쭉 듣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로 계속 들은 거죠, 노래를. 근데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나마 음악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민간인이 됐으니까 제 핸드폰도 있고, 이제 제가 기존에 쓰던 음악 프로그램들도 다 깔려 있잖아요, 제 컴퓨터에. 근데도 제가 계속 유튜브로 가서 음악을 듣게 되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해외에서 쓰던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미국 노래만 있고, 한국 노래들은 또 하나씩 사서 다운로드 받아서 듣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노래랑 한국 노래를 섞어서 듣는데, 이제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거예요. 한국 노래들도 다 있고 미국 노래들도 다 있고, 그냥 그 노래를 찾아서 재생을 누르고 반복 재생이 없고 이런 게 불편한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 유튜브를 써가면서 이렇게 음악을 불편하게 계속 들을 건지, 아니면 내가 코딩을 조금은 할 줄 아니까 진짜로 음악을 편하게 듣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버릴 건지.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은 인스턴트 뮤직이라는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크롬 익스텐션이 뭐냐면은 이제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 안 하고 브라우저 안에서 쓸 수 있는 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를 쓰든 맥북을 쓰든 그냥 내 컴퓨터에 크롬 브라우저만 깔려 있으면은 이 앱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앱을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컴퓨터를 하면서 어떤 웹사이트에 있건 간에 음악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유튜브.com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검색해서 동영상을 틀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악 차트를 항상 가져오고 싶었어요. 항상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신 힙합 노래 이런 걸 듣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재생 목록을 따로 안 만들어도 빌보드 차트 같은 데서 제일 인기 있는 노래를 그대로 가져와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앱 스택을 짠
짠 거예요. 노래 데이터는 유튜브에서 갖고 오고 노래 차트 정보는 빌보드, 아이튠즈, 멜론 같은 데서 가져오자. 그 두 개를 합쳐서 유저가 원하는 노래를 바로 틀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이제 제 앱의 스펙이었어요. 근데 뭐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저는 코딩을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때부터 삽질을 시작한 거죠. 크롬 익스텐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니까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고 CSS를 알아야 되고 HTML을 알아야 되고 뭐 앱을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처음부터 다 배우고 CSS도 다 배우고 HTML도 다 배우고 뭐 크롬 익스텐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튜토리얼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보고 이러면서 삽질을 뭐 한두 달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제가 이런 걸 하나도 몰랐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뭐 설명서라든지 튜토리얼,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는 거는 이제 개발자를 위한 네이버 지식인 같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Stack Overflow라고. 이제 거기 가서 질문글을 올려서 답변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냥 삽질을 한 거예요. 뭐 API가 뭔지 찾아보고 캐싱이 뭔지 찾아보고 뭐 서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삽질을 계속 하니까 한 2달 하니까 진짜 제품이 하나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냥 내가 바라던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개발자들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생각되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딴 사람들이 좀 내가 만든 앱을 좀 써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홍보를 시작한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에 왜 유명한 유머 커뮤니티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찾아가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혹시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글을 쓰니까 반응이 그냥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없고 조회수도 낮고 뭐 아무도 쓴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멈추지는 않고 전략을 조금 바꿔가지고 계정을 새로 만들고 글을 새로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은 님들 제가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런 엄청난 음악 앱을 한번 찾았어요. 이거 써보신 분 있어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홍보하러 이 웹사이트에 온 게 아니라 이 웹사이트를 원래 쓰던 유저가 어쩌다가 발견한 앱을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약간 연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응이 조금 있는 거예요. 뭐 좋아요가 하나씩 쭉쭉쭉 쌓이기 시작하더니 댓글도 좀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글이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웹사이트 트래픽이 꽤 있어가지고 글이 메인 페이지로 가기만 하면은 조회수가 뭐 몇만은 최소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린 글이 메인 페이지로 가더니 메인 페이지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하룻밤 만에 유저가 그렇게 몇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안 멈추고 페이스북에다가도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돈을 내고 광고를 돌린 게 아니고 제가 자주 가던 페이스북 그룹들에다가 글을 올린 거죠. 제가 그 글을 자기 바로 직전에 올리고 자러 갔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핸드폰 진동 때문에 깬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알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또 한 번 더 터진 거죠. 이제 제가 올린 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한테 막 뿌려지고 페이스북에서도 포스트가 계속 올라오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심지어 계속 포스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엔 또 트위터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트위터에 글이 퍼다시면서 이제 트래픽이 또 해외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니까 테크 블로거분들이 트위터에다가 한국에 이런 앱이 있다 이러면서 영어나 일본어로 트위터에다가 글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테크 블로거 분들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그거를 또 테크 전문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기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앱이 하나 나왔다 이러면서 처음 시작은 한국에 있는 한 유머 사이트랑 페이스북 포스트 몇 개로 시작했는데 이게 확 터진 거죠. 근데 이렇게 바이럴이 되는 와중에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약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는 이 바이럴이 한번 돼서 모멘텀을 잃으면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안 잃으려고 제일 신경 쓴 거는 유저들이 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봤어요. 그걸 보면서 기능들을 엄청 빨리빨리 넣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또 서버가 터지면 안 되니까 서버 관리도 잘 하고 또 올라오는 글들에 제가 댓글들을 다 달았죠. 뭐 혹시나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럴이 일어나는 관성을 안 잃은 거예요. 쭉쭉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크롬 웹스토어의 메인 페이지에 걸린 거예요. 앱이. Featured App 이러면서 이게 브라우저 웹스토어는 모바일 앱스토어보다 마켓이 더 작기 때문에 10만 명이면 제 기준에서 파급력이 그래도 좀 있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 주위에서도 이걸 쓴다는 사람들이 보이고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모니터에 막 떠 있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걸로 돈을 한번 벌어보자. 1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1,000원씩만 내줘도 그게 한 달에 1억 원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비스를 수익화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제 그 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맙게도 기부금을 조금 싸주시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내지는 못했던 게 제일 큰 이유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보다는 덜했지만 그때도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튜브에서 음악을 끌어오고 멜론에서 끌어오고 아이튠즈에서 끌어오고 빌보드에서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앱으로 수익을 낸다면은 저작권자들한테 수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유튜브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가수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멜론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찾아보다가 이 앱은 100% 합법적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수익화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앱을 만들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우리 같은 개발자는 프로젝트의 초기,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나오기 전에는 신나서 돈이고 시간이고 상관 안 해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사실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제품을 내놓고 홍보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앱을 내는데 한 달이 걸렸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된 서비스로 만들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시간을 갈아넣기 시작하면은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시간에 딴 거를 했으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처음에 제품을 만들 때 그 관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프로젝트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게 되고 프로젝트가 지속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젝트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은 무조건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제품이 잘 되는 거랑 코딩 실력이랑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이 앱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삽질을 그냥 몇 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거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지금은 그때보다 코딩을 훨씬 잘하지만 제가 지금 뭘 만든다고 그걸 10만 명이 써줄까, 그런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하듯이 만약에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은 코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 마케팅, 영업, 기획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코딩은 어느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만들 수는 있으니까. 저처럼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거 둘 다 제 경험에 기반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댓글들 보면은 많이 보이는 댓글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부터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스스로 풀고 싶었고 그게 프로젝트가 됐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제시해주는 공부 매뉴얼 같은 걸 따라가기보다 그냥 일단 삽질을 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한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